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다른 곳에다 만들까 했는데 그 다른 곳이란 혹시 모를 이 채널이 경고 누적으로 인해 폭파될 때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대피 채널이 있습니다. 그곳은 고고한 세상이라는 채널인데 그곳에서 다루려고 하다 여기서 다루어도 좋을 것 같아 만들었습니다. 고고한 세상이라는 채널은 고고학적 유적이나 유물, 기타 이야기들을 거의 편집 없이 짧고 편하게 이야기할 예정이온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990년 중앙아시아 북서부 위구르 자치구의 황량한 사막 지역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막에서 배가 발견된 자체도 놀라운데 수백 구의 미라 시신이 묻혀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달인 분지의 미라라고 알려진 이 미라들은 유전학적 검사를 거쳤으며 과학자들은 신비한 미라의 기원을 좁혀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매우 놀랍습니다. 미라의 시체와 의복은 신장의 달인 분지에서 발견된 4,000년 이상이나 된 것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건조한 사막 공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보존된 각각의 얼굴 특징과 머리 색깔이 눈에 띄는 미라는 소가죽으로 덮인 배 모양에 관해 수천 년의 세월 속에 조용히 묻혀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밀과 보리, 치즈와 같은 식량과 양과 염소, 소 같은 가축 등의 농업사회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키가 크고 양털 펠트 모자와 가죽 장화를 신고 있었고 일부는 금발의 머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외국에서 온 이방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보존된 4,000년 된 미라 13명의 게놈은 이전에 추정했던 것처럼 서양에서 문명을 가져온 이민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미라의 DNA를 조사한 결과 그들은 그 지역에 깊은 뿌리를 두었던 현지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이처 저널의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미라에서 수집한 유전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그 연대는 기원전 2100년에서 17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밝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빙하기 이후 유라시아에서 사라진 고대 인구의 유물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오늘날 시베리아와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조상인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달인 분지에 묻혀있는 수천 년 전의 천연 미라의 여성은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고 그 일부는 아직 스포티한 옷과 머리카락도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미라들이 인근 산골짜기에 이주한 목동들과 결혼하지 않은 현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4,000년 전에 그들은 새로운 사상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직으로 짠 옷을 입고 관계시설을 건설하고 외래종인 밀과 기장을 재배하였으며 양과 염소를 키우고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 소젖을 짜냈습니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미라가 사막의 오아시스 기슭에 살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듯 했지만 뱃머리에 노가 달린 소가죽으로 덮인 그 배에 미라가 묻혀있는 이유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 그룹은 한동안 그 지역에 있었고 뚜렷한 지역 조상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그들이 남부 러시아 흑해 지역의 목동, 중앙아시아인 그리고 이란고원의 초기 농부라는 이름과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연구가이자 하버드 대학교 인류학 교수이자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의 연구그룹의 리더였던 크리스티나 워리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처음 발견된 이후 오랫동안 과학자와 대중 모두를 매료시켜 왔습니다. 이 미라는 매우 이례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특이한 맥락에서 발견되었으며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또한 연구자들은 한 집단이 유전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국제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위르구 자치구의 더 북쪽에 있는 중가리아 분지에서 발굴된 5명의 유해에서 채취한 게놈을 조사한 것 외에도 달인 분지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미라인
3700년에서 4100년 전의 유전적인 데이터도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연대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 4800년에서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 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간의 유해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유래는 어디였을까요? 어째서 사막 한가운데 발견된 배에서 이처럼 흥미로운 고대 미라가 잠자고 있었던 걸까요? 이미 묻혀버린 오래된 일들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까요? 일부에서 우리 한민족의 실제 활동 무대가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이었을 수도 있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민족의 생성은 좁은 범주인 중국 또는 동아시아라는 단어와 개념으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유라시아라는 넓고 크며 깊고 또한 다소 복잡한 듯이 보이지만 다양성 있는 범주와 개념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걸까요? 한민족의 역사적, 문화적, 생물학적 정체성을 찾는 작업은 유라시아 세계의 전반적이고 실제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며 문명의 정의와 함께 대륙과 해양, 역사와 자연, 그리고 자원과 문화의 가치, 교통로로서의 역할 등 세계의 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세계의 역사와 문화가 한민족의 문화와 역사의 발전에 맺은 관계도 보아야 하며 이는 혈연과 언어, 신앙, 문화, 예술 등에서 연관성, 그리고 몽골과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유럽 등이 한민족의 역사와 흥망성쇠에 끼친 영향도 보아야 합니다. 특히 동아시아 고대 문화에서 우리 문화와 혈연, 역사 등과 연관이 깊은 바이칼호를 중심으로 주변의 여러 도시들의 역사와 문화도 살펴봐야 하죠. 게다가 특히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와 연관이 깊은 연해주 일대와 북만주의 흑룡강 일대를 비롯하여 극동 시베리아 등도 보아야 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 하바로프스크 등의 도시와 중국의 흑하, 마카, 홀룸베이얼 초원의 도시들, 그리고 감차카 반도와 살린 지역의 도시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선사시대부터 근대 이르기까지 세계의 많은 종족들과 언어, 국가들, 신앙과 종교, 전쟁, 그리고 무역들이 시공간을 넘나들며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또한 발전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동쪽은 북쪽의 알타이 산맥 중간의 천산, 남쪽의 파미르 고원에 이르기까지 산이 발달한 지역이었으며 이 지역은 고유 문화를 많이 보존했지만 여러 문명권과 붙어 있으므로 다양한 문화 현상이 있어 주변의 여러 지역으로 문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이번의 이야기에서 나온 하나의 소식은 단순한 발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되고 묻혀진 다양한 수많은 잊혀진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의 퍼즐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현상에 대한 탐구에 관련해 수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많은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진실은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 모든 판단은 온전히 여러분들의 몫입니다.